지금 사실 상황이 제가 아까 관저에 칩거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들어오는 내용이 지금 체포영장 재발부로 2차 집행 언제 하냐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남동 관저 떠나서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다.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고 MBN 보도에 따르면 이 제보 출처가 경호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 도주 가능성 있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모로 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젯밤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좀 제보를 받았다라고 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혔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 바닥이 어딜까 좀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저렇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뭐 집행이 돼서 온다고 하면 아무리 지금 뭐 불법 영장, 위조 영장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면 그냥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맞지 않나? 경호처 뒤에 숨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만약 도피를 했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뿐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참한 생각까지 드네요. 현재는 의혹 제기죠.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지금 도피했냐 사실은 모르겠고요. 근데 윤 성격상 일단 자기 집이 편하잖아요. 도망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근처에 합참의장 공관 등 뭐 다른 공관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저기 도망 다닐 가능성은 꽤 크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6일 날이 체포영장 1차 시한이었는데 4, 5일과 5일 얘기를 들어보면 경호처에서 경호처가 약 750명 정도 되는데 네. 다른 이제 일반 직원들 있잖아요. 일반 행정만 보는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약 500명 정도가 관저와 관저 주변을 다 지키는데 총 투입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근 관저까지도 왜냐하면 그 한남동 관저에만 이 인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구역을 전체 다 막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구역 전체 내에서 윤 대통령이 왔다 갔다 도망 다닐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 봐야 되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겠죠. 그러면 위치 추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아폰은 안 돼. 위치 추적이. 근데 성격상 비아폰 잘 안 쓰고 자기 전화 써요? 네, 스마트폰 그 유튜브 봐야 되니까요. 알고리즘 뜬 거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근데 뭐 완전히 도망갔다 어디로 잠적할 정도로 도망갔다. 그러면 당분간 찾기 어려운 그렇겠지. 것도 맞겠지만 그러면 국격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일이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볼까? 막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공수처 경찰이 체포하러 갔어. 경호처가 막아. 그래서 관저문을 들어갔어. 근데 대통령이 없어. 이런 게 다 보도가 되면 대한민국 국격이 진짜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나. 만약 그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네. 바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하고 실종? 신고? 이제 거리 상태로 규정을 한 다음에 대선 치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60일 내에.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에서 도주 의혹을 제보를 받았다고 제기를 한 상황이고 MBN 보도에 따르면 이 제보가 어젯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해당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관저에 있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다라고 전했고 경호처 측에서는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상황이 지난 3일에 이제 1차 네. 시도 때 이제 유튜버죠. 한 유튜버가 집행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용하는 방탄 차량 2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포착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도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뭐 차량을 향해 경례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어제
차량에 관해서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뭐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닌 걸로도 또 어떻게 이게 확인이 어떻게 될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전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실에서 아니 거기 관저에 계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은요 어디 딴 데로 갔어요라고 얘기하거나 확인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전시 상태가 되면 정문이 막히고 후문이 막히면은 대통령을 어떻게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벙커까지 잘 모시고 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훈련과 장치와 조치들을 다 취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라고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여기도 벙커 하면서 본인이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글로 피신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는 있는데 저렇게 좀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다음을 찾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저런 식의 행동까지 나온다? 그럼 진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참해요. 저런 대통령 하에서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살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비참하다. 안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지금 뭐 용산 쪽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실제 어디에 있냐 지금 이 부분은 근접 경호나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 빼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어디 군부대나 다른 데로 도피를 했다. 대통령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해당 기관장이 그럼 막아야 되는 뭐 관저에 있으면 직무 정지돼 있는데 신분은 유지되니까 관저에서 그냥 밥 해먹고 TV 보는 거는 뭐 허용이 될 수 있겠지만 체포 전까지. 근데 다른 곳으로 가는 거는 해당 곳을 관할하는 기관장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기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디 다른 공간에 가겠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갔어. 근데 거기서 관저 지키는 사람들이 안 돼요. 대통령 오지 마세요. 그냥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사실 관저 주변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관저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합참의장 관저에 피신룸이 있다. 피신룸은 내부에서 문을 잠그면 외부에서 열 수가 없고 48시간 동안 전기, 산소, 비상식량이 공급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능성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뭐 이런 장치들이 다 있겠죠. 왜냐하면 전시 상태를 대비를 해서 군 수뇌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들이 다양하게 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뭐 이런 대로 피신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예. 만약에 그런 데 가서 48시간을 버틸 수 있다. 48시간 뒤에 잡으면 됩니다. 안에서 인터넷 끊고 물 끊고 안에 있는 물 먹고 뭐 먹을 거 먹고 나오겠죠. 배고프니까. 그럼 그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저도 이제 용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등 간부 4명이 이미 입건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찰이 이번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마음 먹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막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 어떻게든 뜯어내서 그냥 버스에 태워서 체포해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 하려는 되게 의지가 강해서 들어보면 경호처 내부에서도 상당히 동요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박종준 처장이 정말 이례적으로 경호처장이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TV 앞에 서서 자기는 대통령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법적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라고 했는데 본인 사법적 책임은 본인이 질 수 있죠. 근데 경호처 직원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이 사람도 그냥 명령에 따라서 근데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성 조각이 안 돼요.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명령에서 그냥 막았어 해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다 나중에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파면되면 연금 2분의 1 나옵니다. 이거는 가계나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불명예일 뿐더러 가계에도 심각한 영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듣기에는 좀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내란 수개범 지키다가 우리가 우리 연금 뺏기고 범죄자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수처장이 밝힌 상황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뭐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 직원들 경찰 특공대 투입해서 뭐 경호처의 스크럼 무너뜨리는 방안 뭐 장기전 대비 여러 가지 지금 플랜들이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12시간 만에 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2박 3일 각오하면서 경호처 다 500명 동원해가지고 스크럼 짜면은 그분들 다 해산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00명을 다 잡아들인다, 다 체포한다, 다 해산시킨다라는 각오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뭐 여러 언론에서 지금 경호처에서 어떠한 방어 장치를 해놨는지 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좀 살펴서 효율적으로 그런 걸 뚫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장갑차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관저 정문을 7대의 대형 버스 차량이 딱 거기 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촘촘하게 세로로 가로로 막아놨더라고요. 네. 그걸 못 들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대형 크레인 동원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다양한 작전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꼭 화장실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도 화장실이 되어 있는 버스를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막혀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만약에 한 2,000명 정도 경찰이 들어갔어요. 화장실이 정말 급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중요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생리적인 현상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보급도 잘 해야 된다. 먹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가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서 보급을 맞습니다. 확보해라. 그럼요. 네, 저도 뭐 최소한 1박 2일 이상으로 시간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사실 지난 3일 날 공수처가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에 대해서 제지를 하면서 경찰의 불만이 높았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못 잡게 말렸냐. 그러면서 사실 6일의 시한때 재집행 나설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협조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능력과 의지의 한계를 보여준 건데 일단 2차 집행까지는 본인들이 하기로 했으니 이분은 경찰이 좀 잘 협조해서 정말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투입돼서 아예 길을 꺾어놔야 된다. 그리고 한 명씩 뜯어내는 방법으로 다 그러면 좀 경호처 안도 지금 술렁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체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대강으로 붙어서 이게 굉장히 극한 대치로 이어지는 걸 좀 막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 출신인 친윤 이철규 의원이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고 압박을 했고 경찰이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고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최악 발언. 중에 최악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편 안 들어?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직 복귀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경찰 출신인데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고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조건 따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인식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어요. 판사 개인이 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거는 법원의 명으로 발부한 거잖아요. 이 말은 법원 자체를 무시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철규 의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걸어야 할 만한 그러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이고 네. 찐윤으로 불려왔던 분이잖아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인사를 쥐락펴락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네. 그 분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서 훗날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 이거는 사실상 인사를 가지고 협박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훗날을 생각해라 이 표현은 안 했다고 이철규 의원이 나중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박하긴 했지만 그런 취지에 뒤에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 이런 표현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가 돼 있으면 대통령과 가까운 특히 참모들은 특히 반성해야 될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정말 좀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여기서 좀 과도하게 의혹을 제기하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뭔가 더 문제가 있고 정권이 바뀌면 위험하니까 마지막으로 힘을 쓰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분석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훗날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주 정략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훗날을 생각한다면 우종수 본부장이 더 강경하게 체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뒤를 기약하는 거다. 만약에 정략적인 분들이 우종수 본부장에게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정략적으로 판단하면서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당신 지금 치안 정감인데 이 정권에서는 끝났잖아. 정권 바뀌면 경찰청장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열심히 잡아야 되지 않겠어? 물론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판단해야죠. 근데 굳이 이철규 의원이 훗날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 6일에 관저에서 윤상현 의원과 독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법 시스템 붕괴를 언급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 차리셨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본인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조사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저는 처음에 읽혀졌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네. 나를 체포하러 오는 것이 사법 시스템이 붕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법을 잘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고 내 맘대로 해야 그것이 바로 사법 시스템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의 나라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말 같아가지고 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상한 발언과 말과 메시지를 했지만 이것도 대단히 경악스러울 만한 인식과 발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약간 대통령이 서술을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사법 시스템이 붕괴됐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고 붕괴시켰어 맞는 표현입니다. 아, 국문학과의 지적. 네. 네. 내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켰어. 어때? 대단하지?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를 대통령은 뭐 사법 시스템 붕괴시킨 분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이 공수처법 3조 3항에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최 대항의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는 쪽에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경호법상 위반 여부 등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불개입 기조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게 공수처의 협조 요청을 뭐 경호처나 경찰에 뭐 군에 해라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국가기관들끼리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인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을 정리해줘야지 국가기관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공수처에 지시할 수가 없으면은 경호처에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저기 체포영장
영장 집행하러 들어올 때 경호처는 협조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하겠다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법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어떤 인사도 공수처의 지시, 요청, 협의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를 대는데 정말 그건 핑계예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권력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수처가 요청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요청한 게 아니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은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해서 미흡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2명이라도 그것도 지난해 임명한 거는 저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정 운영을 비록 대행이지만 해본 경험은 특히 이 위기 상황에서 해본 경험은 상당히 큰 걸 거예요. 상설특검에 대해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빼면은 나름 아주 국정이 혼란스럽게 이 지금 정치적 쟁점을 빼고는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뭐 차기의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고 나름 그런 부분들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예를 들어 사적인 대통령과의 의리 등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두 권력기관이 무력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냥 잘해보세요 하고 방치했다. 이건 정말 커다란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때 경호처와 정말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최상목 등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해외에서의 신인도 이런 걸 보는데 우리나라의 국격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최상목 등이 방치했다라는 비판을 심지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거는 사실은 일으켰다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방치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